우선은 여기서 이제 캘린더 작성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선 헤드 쪽에서는 이 이어 스핀하고 먼스 스핀이에요. 우리가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핀 컴포넌트 작업했을 때 점 스핀 해가지고 스핀 컴포넌트에 바운다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스핀의 차일드인 에디트, 업 버튼, 다운 버튼을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어 스핀의 이 가이드를 보시면 스핀입니다라고 하는 바운다리 자체는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성한 거에서 누구는 필요 없냐면 헤드에 이어 스핀 혹은 먼스 스핀 여기까지 있는 녀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바운다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에디트가 폰트가 흰색이니까 폰트를 바꿔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다운 버튼에 차일드가 있는데 제가 작업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업다운 버튼이 자 지금 이어 쪽하고 먼스 쪽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스핀이라고 하는 차일드는 헤드라고 하는 바운다리에 마찬가지로 꽉 차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바운다리에서 똑같이 높이를 반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업 버튼이 될 것이고 하나는 다운 버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먼스 쪽은 말 그대로 아이콘만 준 거예요. 아이콘만 줘가지고 봤더니 그 영역의 가운데 이 영역의 가운데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들의 지금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가이드에는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가이드에는 이렇게까지 멀지가 않고 얘들이 조금 이렇게 가깝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를 얘들을 조금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 있는 버튼은 밑으로 조금 내려가야 되고 밑에 있는 버튼은 위로 조금 아이콘이 올라가야지 간격을 줄여가지고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운다리에서 여기 지금 가운데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에 여백이 더 커져야 되느냐? 탑의 여백이 커져야겠죠. 이거 다 지금 헤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동한 것처럼 보여지게.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은 위로 올라가려면 어디 여백이 커져야 되냐? 이 밑에 바텀 자리의 여백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운 버튼은 바텀의 여백을 제가 줬고 업 버튼은 탑에다가 그러니까 탑에서 5만큼 밑으로 내려버리고 바텀에서 5픽셀만큼 위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동이 되니까 그래도 간격이 조금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지 않게 이제 보여지는 거. 그래서 계속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영역 안에 여백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가 이동해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정비되는 이런 모습도 다 패딩 속성으로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디로 가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다 유저 스테이터스로 세러데이 추가, 선데이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보면 좋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상태값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터 이용해가지고 유저 스테이터스 불러다가 작성하시는 게 내가 텍스트 영역에서 하나하나 진짜로 필요한 거를 쫓아가지 않는 이상은 익숙해지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제가 데이 아이템을 기준으로 일요일 다르고 토요일 다르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이드를 자세히 보면 위크도 일요일하고 토요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실행이 된 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
영역 안에서 데이뿐만이 아니라 위크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위크 밴드라고 하는 녀석으로 누구를 줬었냐면 배경의 컬러를 줬다면 아이템으로 마찬가지 세러데이, 썬데이 요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여기 다른 부분을 디자인 또 변경할 수 있다. 요거까지 조금 같이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밴드만 변경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캘린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시면은 뎁스가 엄청 들어가는 거, 그 뎁스의 상태값. 자, 요거 차일드하고 상태값하고 만나서 하나의 또 다른 문법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공통 포함해서 6개가 베이스인데, 이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면 조금 합쳐져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베이스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캘린더라고 하는 컴포넌트 우리가 요거 그동안 지금은 한 시간에 뭐 두세 개씩 뭐 이전 시간까지 작성했었다라고 하면 캘린더를 가지고 조금 오래 작업을 했었는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하셨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은 우리가 편집기에서 쓰는 문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보면 우리가 가이드가 4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 가이드에 보면 캘린더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모습이 나타난 게 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몇몇 개의 차일드를 캘린더 작업하면서 건너뛴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속성을 조금 조절해야지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건너뛴 거 내일 설명할 때 저 마지막 장에 있는 가이드도 같이 한번 보실 거기 때문에 요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2시간 동안은 뭘 할 거냐? 그리드 할 겁니다. 화면에서 보면 가이드가 6번 그리드 요 화면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그리드 컴포넌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보여지느냐? 저기 스크롤이 보여지고 있죠. 저 스크롤은 밑도 끝도 없이 왜 디자인이 보여지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V 스크롤바 컨트롤로 우리가 작성을 했죠. 스크롤바가 V 스크롤이 생기는 디자인은 다 여기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맥락으로 리스트 박스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격자 모양처럼 생겨져 있는 거 요게 그리드예요. 그려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리스트 박스나 콤보 얘네들 컴포넌트처럼 그리드도 껍데기만 그려집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그려져 있으면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디자인 값을 주어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화면에는 그 값이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그리드의 구조를 설명할 겁니다. 구조가 설명된 다음에는 요거 따라하지 마세요. 바로 실습할 거예요. 대신에 지금까지는 이제 가이드를 보고 자 이렇게 한번 비슷한 컬러로 작업해 보세요라고 했지만 그리드는 아니에요. 그리드는 제가 정확한 컬러 값을 드릴 거고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구조를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구조에서 시간을 조금 길게 할애했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내일 기능 설명할 때는 대개 한 5분 안쪽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드는 오늘도 이만큼의 긴 시간을 할애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화교육 전체 3일로 봤을 때 거의 반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한다라고 하면 전체 3일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한 4시간 정도, 요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그리드 컴포넌트 하나에다가만 할애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다 만져보고 디자인을 확인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서 구조가 시작됩니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설명을 들으시고 연습해 보시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오늘 또 다 설명드렸던 걸 이해를 해야지 내일 그거를 기준을 맞춰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그리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리드를 가지고 우선 그리드 컴포넌트 자체의 구조도 확인할 거지만 차이드, 차일드의 개념, 그리고 차일드가 제가 겹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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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집니다. 차일드가 뎁스가 높으면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애들은 안 보여요, 디자인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이거를 다 이제 확인할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거예요. 미리 보기가 보시다시피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마치 화면에서 그리드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리 보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컬러를 막 빨강 줬다가 노랑 줬다가 파랑 줬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고 그 변경하는 컬러 값에 대해서 미리 보기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용되는 거, 분명히 컬러를 바꿨는데 변화가 없는 거,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바뀌면 왜 바뀌는지, 안 바뀌는 것은 왜 안 바뀌는지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드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차일드라고 하는 녀석의, 차일드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까지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 그럼 그리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하면 표처럼 좀 이해하시면 돼요. 표. 표라고 하는 게 구성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표의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고, 합계라던가 소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이 그리드라고 하는 표입니다라고 하는 바운다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아요.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내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그리면 그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헤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 이것이 이제 바디가 되고요. 합계라던가 소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이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표를 보면 결국은 한 칸 한 칸으로 얘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칸 한 칸이 모여서 한 줄이 되고 그 한 줄들이 모여서 바운다리가 되고 이것처럼 결국 표를 이루고 있는 녀석은 우리도 똑같아요. 한 칸 한 칸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드 컴포넌트에서 디자인을 표현하는 건 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계들을 거치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 미리 보기에서 제가 그리드를 추가하면 결과를 볼 수 있다. 어디에서? 이 녀석에서. 보이십니까? 미리 보기도요.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애는 미리 보기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변경하는 것들마다 이 바운다리 안에서 컬러가 바뀌겠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점 컴포넌트, 점 컴포넌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백그라운드를 노랑을 줍니다. 미리 보기, 노랑 보이지만 요금까지 잠깐 화면으로 가보면 자, 점 컴포넌트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린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봐야 되는 게 저 영역이 아니라 누가 된다. 이제 그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 먼저 바디, 헤드, 서머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스크롤바는 넘어갈 거예요. 이 헤드, 바디, 서머리 중에서 제가 추가해가지고 볼 거는 바디예요. 왜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 미리 보기 영역에도 아무래도 바디가 조금 크게 차지할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변경한 값에 바로바로 보여지는 영역이 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백그라운드를 그린 넣어볼게요. 그러면
엔터 친과 동시에 미리 보기에 그린으로 바뀌는 배경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녀석이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영역이 크죠. 왜 위아래는 안 바뀌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누구니까? 헤드니까. 밑에는 누구니까? 써머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찾아가는 게 누구라고 그랬냐? 한 칸 한 칸 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반대 역으로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한 칸 한 칸이 있고 그 한 칸 한 칸이 모여서 한 줄이 되고 그 한 줄이 모여서 영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한 칸 한 칸으로 가려면 자, 한 바운다리 영역 바디까지는 불러와 본 거예요. 그러면 저 한 칸 한 칸에 셀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가려면 누가 있는 겁니까? 이 한 줄 한 줄이 있는 거죠. 누구냐? 차일드 로우예요. 근데 저 로우는요, 작성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 바디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셀로 넘어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익스플로어 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일드를 추가하려고 한다면 나는 밑에,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에 해당하는 로우는 작성을 안 할 거고, 바로 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익스플로어에서 작성을 하면 자, 로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가 이제 셀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리스트가 없다? 그러면 셀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작성 안 하더라도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누구를 셀을 불러와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지금이야 필요하니까 셀을 불러오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나중에 얘는 작업을 안 할 거니까 뭐 다시 삭제하고 이러한 조금 필요한 작업이 있겠죠. 그런데 내비게이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똑같아요. 여기 뒤에 드랍 버튼 누르면 차일드 나오죠. 자, 여기도 이제 로우. 근데 선택을 해가지고 플러스를 눌러야지 추가가 되는 건데 나는 얘를 작성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눌러도 돼요. 대신에 기준점이 나와져 있으니 요거 기준으로 우클릭 셀을 불러오겠다. 이제서야 추가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에서 차일드로 접근하는 거, 익스플로어에서 접근하는 거 분명히 뭐 장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둘 중에서 이 영역에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이를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디로 셀을 할 건데 대표로 바디를 하는 것뿐이지 헤드나 써머리나 다 저 셀을 가지고 있다. 헤드에 가지고 있는 셀이나 써머리에 가지고 있는 셀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다 셀들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로 지금 바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백그라운드에다가 파랑을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디자인이 초록도 다 없어지고 파랑이 보여지죠. 결국은 차일드라고 하는 게 위에 겹쳐지고 겹쳐지고 겹쳐져서 배치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차일드가 결국은 최고 위에 있는 녀석의 디자인이 노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셀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백그라운드는 지금까지 그냥 백그라운드였어요. 속성이. 근데 저 위로 가보니까 넥사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넥사 백그라운드. 뒤에 ODD가 붙었는데 우리가 이제 웹에서처럼 ODD하고 이분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냐면 그냥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랑 넥사 백그라운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백그라운드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컬러를 다시 좀 줘볼게요. 레드 줍니다. 레드. 그렇다면 블루가 또 없어지고 레드로 보여지느냐? 아니죠. 파랑은 파랑대로 보이고 있고 레드는 레드대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면요. 바디 쪽 내용이 많아요. 그럴 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로우를 기준으로 짝수, 홀수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백그라운드하고 넥사 백그라운드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만 준다면 바디 영역이 가지고 있는 셀은 배경을 내가 이거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넥사 백그라운드를 한다면 얘는요 쉽게 생각하면 짝수 로우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짝수 로우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짝콜의 로우의 디자인을 뭐 되게 달리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백그라운드로 조금 변경할 수 있고 또 하나 폰트 컬러. 자, 폰트 컬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컬러죠. 흰색을 줘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속성만 준다면 바디 로우가 가지고 있는 셀의 모든 폰트는 흰색으로 하겠다. 이게 됩니다. 근데 위에 누가 있냐? 넥사 컬러가 있어요. 넥사 컬러에 검정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보여주시죠? 아, 짝꿍인 거예요. 넥사 컬러는 짝수로. 그러니까 넥사 백그라운드하고 컬러 요거 두 개가 짝수로다. 만약에 두 개의 속성이 없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전체가 다 같은 디자인이 되는 거고 쟤네들이 추가되면 홀짝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다른 속성. 넥사 백그라운드하고 넥사 컬러를 제외한 다른 속성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럼 보더 한번 줘볼까요? 보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테두리 흰색을 줘볼게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셀에 라인이 그려지는 건데 이게 한 로 하나하나가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모양이 막 나눠져 있고 합쳐져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우리가 내일 기능할 때 직접 만들어 보고 보더는 셀의 이제 라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만약에 보더에 하나의 값만 이렇게 줬다? 이거는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냐면 모서리 4개 다 똑같은 요 디자인으로 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보더는 이렇죠. 그런데 셀 보더는 그려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져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테두리라고 하는 게 컴포넌트의 전체,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대로 얘처럼 그려졌으면 이 셀이라고 하는 칸칸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만나는 애들은 위아래 픽셀이 다 보일 거니까 막 이 픽셀로 다 이제 보일 거다 이 얘기예요. 그쵸? 이상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성격상 셀은 이렇게 오른쪽하고 하단만 그려지는 구조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이트하고 같은 값만 딱 주나 그냥 전체 하나로 주나 결과가 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셀은 스타일 쪽으로 조금 특이한 거 짝수홀수로 변경할 수 있는 넥사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넥사 칼라 속성이 있다는 거 그거하고 보더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드의 구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나도 작업해 보는 거예요. 우선 점 그리드 불러와서 기본 배경하고 테두리 주는데 보시다시피 테두리가 3만 달라요. 죄송합니다. 특정 위치에만 보더를 주는 거 요거 해봤죠 우리가 오늘 스크롤로. 그럼 이번에는 네 군데 다 있는데 특정 위치만 디자인이 다른 거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 바디, 서머리 이거는 지금 조금 친절하지가 않은데 얘 뒤에 있는 게 짝수 로우에 대한 배경 컬러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컬러가 조금 다른 게 있죠. 배경색이 짝코라고 상관없이 이거는 마우스 오버 됐을 때 셀렉트 됐을 때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드에 나와져 있는 가이드 요거하고 똑같이 컬러명 확인해 가셔가지고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15분, 50분까지 그리고 10분 쉬고 수업은 4시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4시까지 시간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반드시 완성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